2022년 5월 15일. 5월의 경주는 더워질 준비를 한다. 그렇기에 도보답사에 있어서는 다소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람이 적기에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러한 시기에 갔던 경주,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답사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간식거리. 40명이 넘는 대식구인 만큼 차가 오기 전에 준비하느라 바쁘다. 첫 방문지는 신문학릉이다. 신문학릉하면 생각나는 구도. 일명 수호신 소나무 각도가 아닌가 싶다. 소나무 밑에서 초대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배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높다. 자세히 보면 소나무가 왕릉을 향해 인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소나무를 충신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신문왕인지 아니면 다른 왕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첫 소개에 전을 붙인 것이다. 망덕사지 가는 길, 여러 선생님들께서 사이좋게 이야기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다. 기렵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걷다 보면 멀리 망덕사지가 보인다. 건물이 있던 자리는 주춧돌만 남아 세월 무상을 말해주고 있다. 그 옛날 웅장한 건물에서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망덕사지는 이제 빈터만 남아 바람 소리와 풀잎 소리만 가득하다. 절터 중에 단연 최고를 꼽으라고 하면 진짜 아는 사람들만 찾는 이곳이 아닐까? 망덕사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유물인 당간지주. 마치 번성했던 그때의 기억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 같다. 망덕사지 너머로 보이는 야트막한 산이 나중에 가게 될 낭산이다. 울창한 나무 밑에 있는 신초석. 탑이 있던 자리에는 나무가 대신하고 있다. 망덕사지에서 나와서 간 곳은 사천항사지다. 이곳부터 본격적인 낭산 무적지 답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사천항사지 앞에 있는 당간지주에서 다시금 강의가 진행된다. 사천항사지 근처에 있는 귀부. 이곳에 있던 비신과 이수는 없어진 채로 머리 잘린 귀부만 남아 통일신라의 정교한 석조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멀찍이 신문학릉이 보인다. 이제 이곳을 지나던 열차도 외곽으로 옮겨갔으니 편히 쉬세요. 개인적으로 이곳을 지날 때면 유심히 보고 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철교다. 얼핏 보면 평범한 철교지만 무려 1936년에 제작된 나름대로 유물급이지만 이제는 역할을 다했다. 언젠가 원활한 통행을 위해 철거되고 양옆에 콘크리트 교각만 남아 왕릉과 절터의 맥을 끊으려 했다는 치욕적인 이야기가 남을 고디기에 찍어본다. 선덕여 왕릉으로 가는 길, 쉽게 말해 작은 동산을 오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솔숲에서 잠시 강의를 들으면서 한 박자 쉬었다 간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성 군주인 선덕여 왕릉에 도착. 앞서 찾은 신문학릉과 달리 직위 3사의 장지와 관련된 이야기로 인해 피장자가 확실한 것으로 알려진 무덤이다. 자신이 죽으면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선덕여 왕. 그리고 사천항사지가 들어서면서 낭산 정상은 도리천이 되었다. 고로 지금 강의를 하는 곳은 왕릉 주변이 아닌 도리천인 셈이다. 옛날에는 이곳에도 열차 소리가 흐릿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답사자들의 이야기 소리만 들린다. 오후 일정의 첫 장소는 문무왕의 유해를 화장했다고 알려져 있는 능지탑지다. 원형을 알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오후에는 교수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셨다. 능지탑에서는 멀리 경주 시내가 보인다. 과거에 연불 소리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이곳에는 일제에 의해 부설된 철도가 놓이면서 열차 굉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막만 감돈다. 황룡사와 미탄사를 포함한 평지한 사찰에서의 연불 소리는 끊겼지만 조용한 평화가 후대에도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한다. 능지탑을 떠나 문제의 다음 장소로 가는 길. 그리고 중생사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전에 포섭한 스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는 바람에
거의 문전박대를 당했다. 하지만 교수님과 몇몇 선생님께서 시간을 끌어주신 덕분에 마의 보살을 겨우겨우 보고 왔다. 5월이라 그런지 보리가 한참 익어가고 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황금빛 보리밭으로 변하겠지. 다음 목적지로 가던 중에 회장님께서 한 장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드렸다. 당시에는 잘못 나왔나 싶지만 회장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리트리버의 순한 모습이 마치 아버지와 자식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황복사지 3층 석탑에 도착했다. 경주를 자주 왔지만 이곳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일 정도로 자주 오지 않은 곳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에 더욱 기대가 되었다. 도로가 의자여 하늘이 지붕인 이곳이 천연의 강의실이다. 이곳에서도 명강의가 진행되었다. 진덕여왕 6년 652의 의상대사가 출가한 황복사지 일대는 보문들이라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러한 세월과 높은 품격을 귀부가 말없이 증언해주고 있다. 원효, 자장과 더불어 신라불교의 획을 그은 의상대사가 출가를 한 황복사지. 이처럼 당시 이곳은 지위가 높은 사찰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탑과 사리장원구만 남아 과거의 영광을 말없이 증언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찾는 이도 드물어 더욱 외로운 이곳. 그렇기에 다시 오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멀리 부재들을 쌓아놓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일대가 절터가 아니었을까 한다. 원형을 알 수 없지만 문양을 봤을 때 귀부가 맞구나. 너는 어찌하여 다리가 잘린 채 반쪽만 남았느냐. 묻지는 않겠지만 그간 받았을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니 다시금 마음 한켠이 복잡해진다. 마지막 답사지인 진평원릉 가는 길은 몽수로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갈 수 있어 기분이 좋지만 오래 걸은 탓에 발바닥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구간이다. 마지막 답사지인 진평원릉. 여름으로 들어가는 입구여서일까? 연녹색의 봉분과 파란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 진평왕릉 명물인 버드나무 밑에서 마지막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들 오래 걷느라 지쳤을 법하지만 강의를 들을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중을 하는 모습에서 배움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느끼고 간다.